네, 신도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가 뭐 사전 청약이 이번 달부터 들어가고요. 뭐 올해 안에 뭐 4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뭐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반경 5km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포진하고 있죠. 남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과천, 인천 뭐 이런 지역들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는 인구 분산 효과를 그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또 계산을 하는 거고요. 뭐 기존의 신도시와 좀 다르게 공공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신도시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주택들의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도 조금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기 수요, 특히 이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 내 집을 싸게 사면서도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사전 청약 물량에 현재 경쟁률이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경쟁률이 그치지 않고 입주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 효과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신도시가 실제로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죠.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이 아직 미입주 물량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현재 준공이 좀 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2기 신도시가 실제적으로 이제 1998년도에 금융위기라든가 또 현재 2008년도에 현재 어떤 그런 국제적인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악조건 때문에라도 아직까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1기 신도시가 이제 재탄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기 신도시를 한번 지켜보면서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 2, 3기 신도시 위치를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기 신도시죠. 고양시의 창릉이라든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포진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가 현재 김포, 검단, 운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광교라든가 위례, 뭐 옥천, 화천까지 이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이렇게가 1기 신도시죠. 90년대 초반부터 현재 입주를 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10km, 20km 안에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km 안 정도에 위치한 1기 신도시, 20km에서 15km 안에 들어간 2기 신도시, 10km 이내에 들어와 있는 3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되는 걸 보게 되면 계획 인구부터 해서 현재 입주된 연도를 보게 되면 분당이 9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이 92년도, 거의 91년도부터 93년도에 입주를 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사업 기간은 보통 6년, 7년, 8년 정도 걸린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가 현재 분당이 39만 명, 그다음에 일산이 27만 6천 명, 평촌, 삼본, 중동은 대부분 다 16만 명대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 계획 인구만 116만 명 정도로 됩니다. 116만 명 정도로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의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물론 이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편차가 심하죠. 가격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분당부터 해서 분당이 가장 많이 비싼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평촌,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업무와 연결된 또 강남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심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을 보게 되면 업무직으로 또 재탄생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성남시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 신도시와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렇지만 한계점에 도달한 어떤 건축 노후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추가 이렇게 보수나 어떤 개선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라든가 리빌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 이유는 1기 신도시와 현재 노후 주택 비율을 보게 되면 1기 신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고 노후화 비율이 얼마나 됐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현재 일산 같은 경우는 71% 정도가 현재 노후도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봤을 때도 거의 7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동탄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64.5% 정도. 그 다음에 현재 평촌이 현재 89% 정도 됩니다. 평촌 지역이 굉장히 노후도가 높죠.
거기에 3번 지역도 80%, 그다음에 중동이 71%, 70에서 80% 정도의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개발의 목적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주변의 분당 같은 경우는 40만 명 수용이 필요한 상업 서비스 기능을 현재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정보산업 기능 부여 및 생활시설의 첨단화라든가 이렇게 기업체들 현재 우리나라 뭐 굴지 IT 기업들 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어떤 최초의 단지다 보니까 남북 통일 대비해서 거점 도시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 구조와 연계 보완, 그다음에 다양한 층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주택 공급 촉진, 그다음에 대단히 택지 조성과 수도권 주택 안정 공급을 위한 중동 이런 형태로 각 지역마다 개발되는 현재 그 목적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 지역이 그만큼 인구들이 몰입도가 더욱더 심해졌던 거고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강남과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강남의 거주민들이 대거 분당 쪽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그 주변에 어떤 학군 수요라든가 기본적인 업무 단지, 그다음에 하여튼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비싼 단지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형대를 보게 되면 공급되는 면적을 보시게 되면 40평방미터 이하부터 142평방미터 초과, 평수로 따지면 12평부터 현재 43평 초과까지 현재 소형 아파트부터 중대형까지 쭉 봤을 때 중동 같은 경우는 아예 현재 43평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중대형이 아예 없고요. 현재 3번 평촌부터 3번까지 분당부터 일산 평촌 3번은 이제 그 중대형 평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60평방미터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평방미터 이하, 18평 이하의 주택, 25평형이죠. 25평형이 전체적으로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제곱미터 이하, 33평형 아파트가 24% 정도. 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8평부터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6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중대형은 나머지 비용 봤을 때 또 소형 평수도 11.7%, 나머지는 대부분 다 현재 중대형 큰 평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과 연결된 현재 평형대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사이즈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포함된 얘기인데요. 2기 신도시의 인구 밀도, 2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산본입니다. 산본이고요. 그 다음이 평촌, 그 다음이 중동, 그 다음이 분당, 일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 주변이 교통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을 그만큼 뒤따라줬다는 얘기고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당 같은 경우가 현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밀도는 높지 않지만 주거나 현재 그 주변의 업무 또는 현재 각종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학군 수요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당 지역이 학군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시 아파트 준공 연도별 세대수를 보시더라도 현재 분당과 일산 이 지역에 현재 준공 연도별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지역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 뭐 임차인이든 현재 임대인이든 아니 집주인이든 따졌을 때 지역 내 총생산 실제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는 뭐 단연컨대 분당이 가장 높죠. 분당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현재 군포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추이를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한 6년, 7년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분당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현재 실제적으로 고양시 일산이죠. 고양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라든가 부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생산도 높으면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또 많이 만들어지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업무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다? 당연히 분당이죠. 분당 그 다음이 현재 고양시, 그 다음이 현재 부천 또 안양 이런 순서로 가고 있고요. 3.1% 정도 나타내고 있는 군포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는 사실상 실패한
그런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득과 소득 증감률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고 총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도 높을 수밖에 없죠. 소득과 소득 증감률은 당연히 분당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일산, 또 평촌 3번 중동순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산성이 있는 생산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또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는 대표적으로 분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싼 이유가 그 주변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자가 통근을 하는지가 통근지가 어딘가 봤더니 분당은 성남시, 강남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와 여의도권,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는 안양시와 경기 남부,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산분 같은 경우는 군포와 경기 남부, 그다음에 중동도 부천이라든가 경기 서부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거주지를 선택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종사자와 표시해보던 부분 봤을 때는 분당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당과 일산과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신도시들이 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은 자급자족이 되냐 아니 베드타운이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분당은 단연컨대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평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당, 중동, 일산 이렇게 순서대로 갔고요. 평촌 지역은 안양과 연결된 주변에 또 안양에서 과천과 연결되고요. 과천에서 다시 또 사당이라든가 강남권까지 또 진입이 워낙 또 많았고요. 또 안양권에 또 거주하는 또 지역민들 특성 봤을 때도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도 많이 지수도 높은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 2000년도 초반에는 현재 실제적 분당이 얼마였냐면요. 평당 643만 원. 평당 643만 원.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이죠. 지금 현재는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이 넘고 거의 4천만 원대 육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 사이에 거의 현재 5배 정도가 오른 거 보실 수 있고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54.9%에서 61.1%. 그러니까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61%대까지 올라갔다. 일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러니까 평촌부터 3본까지 대부분 봤을 때 분양가도 분당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대가 현재 일산 같은 경우 1,571만 원 정도 됐고요. 평촌이 더 비싸죠. 2,200만 원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1,300에서 1,500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하나 높게 올라간 비율을 보게 되면 분당이 월등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 지역이든 일산 지역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무주택 가구 비율을 보게 되면 분당 같은 경우는 43.9%, 집이 없는 사람이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45%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산이 42%, 평촌이 36%, 산본이 40% 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연령별 비중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중간 비율이 40에서 50대거든요. 40에서 50대가 무주택자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30대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60대 이상까지 봤을 때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대에서 50대가 집이 없으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연령별로 매입자 비중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아까 통계랑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용적률이죠. 보시게 되면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부터 봤을 때 대부분 다 170에서 226% 정도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가 개발의 여력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크지 않다.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없다 보니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현재 조합원 입장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계속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하죠. 세개층 높이고 또는 수직 중축, 수평 중축을 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 내 돈 들여 사는 부분이고 거의 수익은 제로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험만큼 용적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앞으로 노후화가 돼서 계속 30년, 40이 된 후에는 당연히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수단은 실제적으로 대수선, 리모델링, 개별 신축,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택 재건축부터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 신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철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건축물 주요 구조와 증축, 세대 증가를 내는 부분이고 수선은 말 그대로 어떤 인테리어 안에 있는 내부에 노래된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노후화가 현재 30년 이상 주택이 28만 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택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주택을 다시 대수선한다거나 리모델링 한다거나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곳도 해당 사항이 없는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가 가장 큰 규치에 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